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다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1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낮 동안 연무가 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이 마스크를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이고 낮 동안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낮 동안에는 연무가 낄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높겠고요.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이 18도,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은 맑다가 오후에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고요.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유총의 집단 개학 연기 행동에 포항 지역 35개 사립유치원이 참여해 전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개학 첫날 심각한 보육 대란이 발생했고 학부모들은 아이를 볼모로 한 집단 행동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 사립유치원 54곳 가운데 35곳이 개학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개학 연기에 참여한 전국의 사립유치원은 360여 곳인데 포항 지역 유치원이 무려 10%나 차지합니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어떤 비리 행위를 하더라도 자신들을 옹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담합 행위를 그리고 비리를 은폐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해두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다른 지역의 개학 연기 참여는 줄고 있지만 포항 지역 사립유치원들의 참여는 오히려 크게 늘었고 임시 돌봄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치원생 학부모들이 힘을 합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나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의 학부모 3명 중 2명이 당장 아이의 등원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연차 휴가를 내는 등 학부모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의 피해를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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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난 학부모들은 입학 철회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상 큰 힘은 되지 못합니다. 포항 지역은 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나오시면 알아서 차례대로 입학생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철회하시는 건 큰 의미는 없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이 그 학부모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더구나 행정기관이 포항 지역에도 임시 돌봄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를 맡긴 부모는 20%도 안 됩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급박하게 갑자기 이렇게 투입이 돼서 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무기한 개학 연기 입장을 밝혀온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과 학부모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상적으로 개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현직 경북도 의원이 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포항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경북도 의원 A씨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일 저녁 포항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판돈 500여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상습 도박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 주민들을 위한 장량 국민체육센터와 행정복지센터가 어제 준공됐습니다.
장량 국민체육센터는 국비와 시비 등 2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영장과 유아풀, 구기 종목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인구가 급증한 장량동의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다목적실과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장사는 안 되고 지역의 실물 경기 침체도 심각한 수준인데 지역 산업 생태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저녁 방송된 포항 MBC 시사토론 심각한 지역 경기 침체, 활로는 없는가 방송 내용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역의 체감 경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는가 하면 폐업과 인배 현수막이 줄지어 걸린 골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소비 패턴의 변화와 대부분 온라인 구매를 해버리니까 지역 내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역 내 이제 상인들이 이제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갭 때문에 철강 경기 침체가 지역의 심각한 실물 경제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다른 포스코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 그리고 거기 취업해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나,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은 당연히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포항이 다른 지역보다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더욱 예산을 집중하고 시에서 조금 더 재정적 여력이 있거나 혹은 국가 단위의 정부 예산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 R&D에 조금 더 중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센터를 이렇게 좀 부지를 확보하고 중점적으로 길러 나가는 것도 좀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유치에도 힘을 쏟아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메디컬 시티로 포항의 산업 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수를 빨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고 네. 그거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게 포스텍이 또 강점이 있으니까 연구 중심 병원을 좀 신설하는 것도 오히려 또 용이할 수 있다 이러니까. 한동대 조규봉 교수는 또 지역에서도 대기업과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에 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비 위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음주 단속 적발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하려 한 55살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40분쯤 흉기를 몸에 숨기고 흥해파출소에 들어갔다 이를 수상히 여긴 근무자들에 의해 바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시간 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이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제258회 임시회를 열어 시정 질문과 조례 등 안건 19건을 처리합니다. 주요 안건은 김상민 의원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 조례안과 공숙희 의원의 공중화장실의 성범죄 예방대책 조례안 등입니다. 또 여성문화관 수영장 재계약과 에코프로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 동의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포항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경주시는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02억 원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분야별 지원 규모를 보면 올해 45억 원을 들여 초중학교 전 지역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희망사다리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안강초 다목적 강당 증축과 간포고 마이스터고 전환을 비롯해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과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등의 예산을 확대합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경북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759개 학교가 문을 닫았지만 학령 인구가 줄면서 작은 학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정책적 한계에 다다른 통폐합보다는 도심과 한 학구로 묶어 작은 학교를 살리는 자유학구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개학날 때 아닌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농촌 작은 학교에 귀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서 장학금에 학용품 선물까지 한가득입니다.
도심 지역 거주 학생이 주소지 이전 없이 면 지역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유학구제가 올해 첫 시행되면서 5명의 신입생들이 시내 쪽 입학을 포기하고 이 학교를 택했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방과 후 과정 무료 등 교육 복지 혜택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저소득층 쪽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가정에는 혜택이 좀 안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또 방과 후 수업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여기는 또 100% 다 되고 하니까. 특색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도심 학생들을 견인합니다. 그중에서도 사제 동행 프로그램이라고 선생님 댁에 가서 같이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전체 관측 동아리 활동도 하고 전교생 승마 체험도 할 계획이고. 자유학구제 시행으로 경북에서는 올해 29개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67명의 도심 학생들이 전학 왔습니다. 대부분 인근 1개의 큰 학교와 학구를 합쳤지만 경주 3개 면단위 학교는 14개의 도심 학교와 상주 외남초는 5개 인근 학교와 학구를 통합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0개 초등학교와 또 중학교로 확대 시행해서 우리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아울러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교생 100명이 안 되는 경북의 작은 학교는 437개교, 전체의 45.5%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와 학생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경북 교육에 자유학구제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시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00억 원어치를 발행키로 했던 포항사랑 상품권을 1,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할인율도 당초 5%에서 명절이나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해 10%로 늘리고 모바일 상품권 300억 원도 포함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이자 보전율도 3%에서 3.5%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도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지원 규모를 늘릴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부터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 증개축뿐만 아니라 무허가 어선 중개업 등록 등 어선법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한 지도와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어선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면 보건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전복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상주 산림조합이 최근 중앙회의 감사를 받았는데 휴일수당 부당 지급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산림조합 중앙회는 지난달 상주 산림조합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조합 내부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앙회에 알려졌고 별도의 감사에 착수한 겁니다. 감사 결과 상주 산림조합은 직원들에게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쌓인 금액은 지난 2년간 1,200만 원가량. 조합 측은 사무실의 비공식적인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도 있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회식을 하려고 하면 또 경비가 안 들어갑니까? 손님 대접하고 하려고 하면 그래 하니까 이제 다른 뭐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또 임직원들은 재작년부터 2년간 휴일 근무 또는 시간외 근무로 인정할 수 없는 2천만 원 상당의 수당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산림조합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원 간 사적 금전 거래를 하고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각종 부당 행위가 감사에서 적발돼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는 조합장 선거가 있는 오는 13일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감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3월이나 4월 초 정도로 열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처벌은 내릴 거고 이게 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난달 수사에 착수한 상주경찰서는 추가 부당 행위를 파악하는 한편 형사처벌 필요성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전문 쇼핑몰인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의 매출이 7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매출액 59억 원에 비해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이소 전용관이 개설돼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매출이 늘어난 데다 영덕 남정면에서 생산되는 엄마 누룽지와 경성 표고버섯 등 히트 상품을 배출한 것이 매출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경주 남산에 남아있는 분묘가 5,500여 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30여 기를 이장하는 등 최근 8년간 26억 원을 들여 700여 기의 분묘를 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국립공원사무소는 올해도 신청을 받아 이장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경주 인근 광역시까지 사업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구 북구의 한 복지재단 비리가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계 비리가 유독 대구에서 반복되는 데는 권영진 시장 체제의 대구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탓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다음 해인 2015년에 대구 북구의 한 재활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적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하고 시설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장애인 단체들은 대구시의 허술한 대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희망원 사태가 터집니다. 천주교가 운영하면서 인권 침해, 회계 비리로 전국적인 이슈가 됩니다. 20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구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이 문서 위조와 회계 부정 등으로 운영법인이 교체됐습니다. 같은 해 북구 비복지재단의 횡령 사건은 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은폐,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북구시 복지재단은 2년째 말썽입니다. 서구의 한 복지재단에서도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면서도 개인 시설이나 사업체처럼 사유화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대구시가 책임지는 관리 감독까지 겉돌면서 문제는 더 커집니다. 사법기관이 개입해도 행정기관은 지켜보자는 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봐주기 감사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방지하고 막아내야 될 사람들이 기민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 또 생각들이 들고 있고 일을 참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조차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어 달째 이어지는 대구 북구 복지재단 비리 문제는 그래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문제의 복지재단 경찰 수사와 행정기관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계의 병폐와 부조리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달부터 공무원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과 직장인, 취약계층 등을 직접 방문해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과 고위험군 사후관리, 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편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중 25.4%는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 중 22.2%만 정신건강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일본 도토리현 매장문화재센터가 최근 일본에서 업무 협약을 하고 문화유산 조사와 공동연구에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도토리현 매장문화재센터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소현 연구원이 꽃가루 분석을 통해 본 2에서 3세기 때의 식물자원 분포 등에 대한 주제를 발표해 양 기관 간의 연구 교류를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이 마스크를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이고 낮 동안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낮 동안에는 연무가 낄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높겠고요.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이 18도,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은 막다가 오후에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고요.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